저는 2007년 12월에 MBN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정치부 국회팀, 그 다음에 사건팀, 그 다음에 교육팀, 그 다음에 부동산팀, 그 다음에 서울시청 출입했고, 앵커도 잠깐 했어요.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도제작부에서 좀 일을 하다가, 서울시청 출입하다가, 이제 국회팀으로 갔고, 이제 그게 이제 현업에서 마지막으로 출입을 했던 게 국회팀이었어. 이건 제가 앵커할 때 사진이에요. 얘들은 이제 라니아라고, 지금 해체한 걸로 추정되는 걸그룹인데, 오죽이나 나올 데가 없었으면 MBN에 다 나왔을까? 그러니까 좀, 얼마 전에 TV조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걸그룹 출신으로, 이 라니아 출신 가수가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반가웠어요. 그 다음에 현업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건 이제 국회 출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실 마크맨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첫 주 주말에 청와대에서 같이 북한산 등산을 했었죠. 그때 이제 따라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노조 전임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작년부터는 지부장으로 그래서 이제 노조 일을 하고 있고, 일단 여러분한테 우리 회사 노조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설립됐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회사는 1993년 9월에 법인은 설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95년 3월에 방송 송출을 했는데 처음에는 경제 보도 채널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거야. 그리고 2011년에 종합편성 채널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제 종편인 MBN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IMF가 93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97년, 8년에 IMF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98년에 IMF가 터지면서 일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다수의 직원들한테는 1년간 휴직을 해라.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입사한 지 1년 정도 되니까 여러분 같은 신입사원들한테 그 고통을 이제 전담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그때 노조가 없었으니까 노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결성을 못했고, 그리고 나서 MKS라고 하는 지금의 매일경제TV 같은 자회사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때 한 번 있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2000년대 증권 채널을 신규 허가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1년간 운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광고가 많이 안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인건비가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로 폐업을 하고 채널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기술국 직원 3명한테 해고를 시키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직원한테 이제 전담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부장이 책임지고 사표를 내고 그렇지만 회사는 해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 기술부 직원이 3명분이 임금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무급 순환휴직을 하고 희망퇴직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도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이제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001년 12월에 이제 노조를 만들기 위한 이제 결성을 도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1월부터 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에 일단 먼저 개인 자격으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촉구하고, 그러다가 1월 30일에 MBN 지부로, 언론노동조합의 MBN 지부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지부장이 강태호, 두 번째가 김기호,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전임자로 선출이 됩니다. 이게 보면 노조를 만들 때는 노조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돼요. 산별 노조가 있고 기업별 노조가 있어요. 산별 노조는 우리 같은 산업 직군 내에 일종의 산업별로 모여서 우리는 이제 언론사니까 언론 노조에 소속된 산별 노조 산하 지부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냥 MBN이라고 하는 회사 안에서만 존재하는 기업별 노조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매일경제신문은 지금 원래 언노련 때는 산별 노조였다가 지금은 탈퇴해서 기업별 노조로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산별 노조를 할 거냐 기업별 노조를 할 거냐 논란이 있었겠지. 그래서 당시 기술국 쪽에서는 산별 노조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보도국 쪽에서는 기자들은 그냥 기업별 노조를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대립을 했어. 그래갖고 결국에는 후보들이 출마해서 경선을 한 거야. 경선 결과 산별 노조로 가자는 게 지금 강태호 선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3표 더 나와가지고 산별 노조로 가는 걸로 우리가 투표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 노조의 MBN 지부로 이제 처음에 출범을 한 거지. 그랬는데 출범하자마자 그 다음 해쯤에 파업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 MBN 노조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1대 지부장 때는 아니었는데 2대 지부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김기호 선배라는 분이 노조 위원장을 하고, 기자 출신인 김건우 선배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5일 만에 지금 보면 전면 파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회사에서 직장 폐쇄를 단행해서, 직장 폐쇄라는 게 뭐냐면 MBN 그냥 접겠다는 거야. 야야 파업하는 회사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결국 일주일 만에 파업을 철회해요. 그리고 업무에 복귀해요. 요 과정이 있었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반설문 작성을 하고 대기 발령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복 인사가 단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당시 지부장,
당시 지부장이 길거리에서 좀 이제 이렇게 파업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내부에 갈등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끝나고 술자리에서 좀 언쟁이 있었던 거야.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언쟁을 한 거를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걸어갖고 징계위원회를 걸어서 해고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소송전을 벌이고 그 지부장 선배가 언론노조로 가서 상근자를 하면서 3년인가 소송을 벌여갖고 결국에는 무죄를 받고 혐의 없으면 받고 복직을 한 다음에 근데 물론 복직할 때는 회사랑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복직하고 그동안 못 받은 월급 다 받고 한 번에 하루 만에 다시 퇴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파업이 이렇게 있었고 이 파업이 남긴 후유증이 되게 커. 여기 보면 요분이 지금 박진성 지금 본부장님 현성 본부장님도 사실 이때 파업에 같이 참여했었다. 지금은 사측이지만. 그래서 이 당시 파업의 쟁점이 뭐냐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매일경제신문하고 우리하고 그때 우리 매경 미디어 그룹의 자회사라 그래서 항상 임금을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 임금 인상률도 똑같이 가. 근데 이제 우리가 자회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 스트레스, 자회사로서의 서름, 이른바 서자, 거기는 적자, 우리는 서자. 항상 이 서자 취급을 당하는 거에 대한 서름이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일경제신문이 3% 임금 인상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3.1%를 해보자. 그 0.1% 차이 때문에 파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한 것도 사실은 좀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였고 파업을 하니까 3일 만에 회사가 직장 폐쇄로 응수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복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파업을 주도한 지부장을 폭행으로 해서 해고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사에 남긴 그 상처가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상처를 남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바 집행부 구성이 이거 파업하고 나니까 노조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탄압을 받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누가 노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구성이 안 되는 거야. 집행부 구성이 안 되고 노조 혐오, 노조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래 노조는 있긴 있어야지. 노조 없으면 너무 불안하잖아. 그래갖고 노조는 이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리고 흠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조위원장을 누가 하게 되냐면 지금 이제 영상 제작 여러분 담당 국장님이요. 그분이 노조위원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용노조. 이제 회사가 보기에는 회사랑 좀 얘기가 되는 이제 그런 노조가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김종현 선배가 뭐 이제 어쩌고 해가지고 무려 6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미디어 사업부 부국장으로 계신 이성희 선배가 또 6년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김종현 체제와 이성희 체제가 6년씩 해가지고 12년을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김선진 선배란 분이 또 2년을 더 해. 근데 이제 이분들은 김종현 선배는 카메라 기자였다가 이제 이렇게 아예 직종을 전환해가지고 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터 파트로 가셨었고 이성희 선배랑 이 김선진 선배는 어떤 케이스냐면 남자 아나운서였어요. 남자 아나운서인데 옛날에는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뽑았던 거야. 그러다가 요즘은 웬만한 아나운서 다 프리랜서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은 프리랜서로 바꿨는데 선배를 정규직으로 둘 수가 없잖아, 아나운서를. 그래서 그 선배들을 어떻게 되면 다 기자로 전직을 시킨 거야. 근데 문제는 기자로서 훈련받은 적이 없잖아. 이분들이 뭐 마와리를 돌은 적도 없고 하리꼬미를 한 적도 없고 취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기사 써본 적도 없고. 근데 갑자기 차장급 기자로 이렇게 고참이니까 되니까 역할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이분들이 그러면은 회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하다가 노조위원장이 그래도 회사 안에서 좀 이렇게 지위도 있고 고연차가 할 만한 자리니까 노조위원장을 그냥 맡은 거야. 왜냐면 기자들은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고. 왜냐면 파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노조위원장을 하는 시기에 이게 일종의 우리한테 불리한 제도들, 뭐 연봉제라든가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런 걸 막 다 도장을 찍어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한 10여 년간이 이른바 어용노조, MBN 노조의 암흑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에 나석채 선배하고 내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른바 언론노조의 노조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노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회사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집행부로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이 분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MBN으로 입사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MBN 미디어 택으로 입사한 거지. 근데 원래 여러분 선배들은 다 MBN으로 입사했었어요. 그러니까 MBN과 MBN 미디어 택이 원래 같은 회사였단 말이야. 근데 2017년에 갑자기 이 두 회사를 두 개로 쪼개는 분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이게 굉장히 또 그 파업 이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 그럼 왜 분사를 했냐? 이게 이제 우리 회사는 이 직원들을 보도채널 시절부터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데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종편들, TV조선이나 JTBC나 채널A처럼 후발주자로 들어온 종편들은 이 기자하고 PD만 정규직 사원으로 두고 나머지는 다 자회사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처우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SBS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딴 회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회사에 주는 월급을 컨텐츠 투자비 항목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인건비인데. 그럼 컨텐츠 투자를 더 많이 한 게 되기 때문에 재승인에서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고용의질이 더 좋은 건데 오히려 타사들이 나쁘니까 걔네들에 비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MBN 정규직이었던 카메라 기자들, 뭐 영상 취재부, 미술부, 편집부, 스튜디오 카메라 이렇게 지원 부서들을 반을 툭 쪼개갖고 자회사로 만들어버리면서 분사하는 이 상황이 2017년 말에 벌어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기술국하고 스튜디오 카메라 기자 이쪽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어느 회사나 기술국 엔지니어하고 영상 취재부는 그 방송국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핵심 부서를 탁 쪼개갖고 자회사로 보낸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지. 그리고 다 이렇게 사실 거의 다 남자로 구성돼 있고 거의 다 약간 좀 이제 우락부락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반발을 했는데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선진 선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나운서에서 전직하신 선배. 그 선배도 일단 회사랑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어용노조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막질 않은 거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그냥 하다가 이 분사를 그냥 동의를 해줘 버린 거죠. 그래서 대개 SBS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회사로 분사를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협상을 해요. 그래갖고 분사되는 직원들이 다 협의를 해가지고 뭐 수당을 더 받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다른 혜택을 다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분사에 동의를 해주거든. 근데 우리는 이 분사 과정이 한 17일 만에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야. 그냥 두부 쫙 자르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이없게 분사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래서 왜냐면 직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노조위원장이 그냥 탁 이렇게 문을 열어줘 버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압박해가지고 다 도장 찍게 해서 그냥 분사를 며칠 만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사가 남긴 이제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되게 컸던 거고, 그래서 기술국의 나석재 선배가 이건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노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이없이 MBN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자회사 직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자회사로 입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선배가 이제 노조위원장을 결의를 하고 나온 거야. 그동안은 아무도 노조위원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회사가 이렇게 선임한 사람들이 사실상 노조위원장을 해오고 있던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선배가 내가 노조위원장 하겠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기자 출신 선배를 한 명 이렇게 쓱 세워갖고 경선을 했어요. 경선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분사 과정에서 나도 취재기자였지만 이 분사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회사가 이제 그런 직원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 또 같이 뭐 기술국도 그러고 카메라 기자도 그러고 취재 나가면 맨날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갑자기 턱 잘라갖고 다른 회사로 간다는 게 우리가 납득이 안 되잖아. 그래서 기자들도 사실은 그걸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그래갖고 나석재 선배가 지지를 많이 받아서 어쨌든 이제 그 경선 결과 당선이 됐고, 대신 분사는 됐지만 2사 1노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MBN 노조위원장이지만 MBN 미디어텍에 대해서까지도 노조위원장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사무국장은 미디어텍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사 1노조로 이렇게 노조를 같이 한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처우를 다르게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처우가 달라지지 않고 어쨌든 같이는 가고 있어.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원래는 이제 분사하는 이유는 처우를 다르게 하려고 분사를 하는 거거든요. SBS도 그렇고 분사하는 회사들은 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조가 이때 이렇게 딱 단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막아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MBN하고 미디어텍이 기본적으로 처우에 있어서는 뭐 직군별 수당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기본급이라든가 그 연차별 처우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8기부터 집행부가 정상화돼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시작한 거지. 그래서 언론노조와도 그동안은 사고지부라 그래서 노조 협의도 잘 안 했는데 언론노조와도 정상화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타 언론노조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이제 약간 유대를 강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사측하고 노사협의회를 원래 노동법에 따르면 분기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용노조 기간에는 거의 노사협의회를 안 한 거야. 그리고 그냥 서면으로 그냥 관리부가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서류로만 제출하고 회의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딱딱 노사협의를 하고 내용 다 정리해가고 전 직원한테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편성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이런 어떤 회사의 다양한 노사 합의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찾기. 대표적인 게 휴가예요. 그전에는 우리 회사가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했고 휴가 가기가 진짜 어려웠어. 그래갖고 휴가 한 번 가려면 법적으로 원래 연간은 2년 차부터는 15일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15일 중에서 14일을 의무 휴가로 해가지고 이 연가보상비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15일 중에 14일은 무조건 휴가를 가야 되고 14일을 못 가더라도 그거 네 잘못이니까 연가보상비를 안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14일을 다 못 쓰는 거야. 의무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이 많고 인원은 부족하고 이러니까 위에 눈치 보느라 휴가를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우리 집행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장이 예를 들면 휴가 결제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갖고 이거 휴가 결제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해주는 건 부당노동 행위다. 너 우리가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 번 회사를 몇 번 들었다 놨다 이렇게 좀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는 또 마침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는 거하고 겹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휴가는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다 가는 걸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민원연이라든가 이제 언론개혁 시민연이라든가 이런 언론 시민단체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부정, 이게 전임 지부장이.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이게 이 노조를 넘겨받았잖아.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통장을 안 내놓는 거야. 아니, 노조를 넘겨받으면 당연히 통장하고 통장 내역을 다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영수증만 잔뜩 이렇게 보내주고, 그것도 그냥 박스에 담아갖고 막,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50만 원을 주고 회계사한테 맡겨서 정리를 쭉 했어. 정리를 해보니까 막 이상한 영수증들이 있는 거야. 뭐 강남에 있는 룸사롱에서 50만 원 쓰고, 분당에 있는 노래방에서 30만 원 쓰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소명을 하려고 했더니 제대로 소명도 못해. 그리고 그 선배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퇴사했어. 노조위원장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퇴사하고 무슨 주얼리 회사 부사장으로 간다 그랬다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뭐 부탄에서 무슨 김밥 장사를 한다는 얘기했는데 하여간 이제 재밌는 장반이었어요. 그래서 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취재를 해본 거지.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양반이 자기가 지방에 있어서 근처에 은행이 없어가지고 내역을 못 뽑아준다. 뭐 말도 안 되는 일. 대한민국에 지방이라고 은행 없는 데가 어디니? 그래가지고 내가 기자 출신이고 또 같은 부서의 선배였어. 그러니까 선배 이거 우리 이러면은 선배 이거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 기존 회사 다니던 회사에서 회계부정으로 고발당하고 딴 데 가서 일하시겠냐고.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내놓으시고 사과문 쓰시라고. 사과문 쓰고 잘못된 건 토해내라. 그럼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 라고 내가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과문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소명 안 된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쭉 받았어. 받아 보니까 본인 통장하고 본인 와이프 통장하고 노조 통장 3개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돈을 막 여기서 빼서 여기다 맺고 여기다 빼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쓴 거예요. 왜냐면 그때 노조 전임자가 1명밖에 없었고 사무국장도 전임자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한 거야. 그리고 그 선배는 노조위원장 끝나면 어차피 퇴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개인 계좌처럼 노조돈을 막 쓴 거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한테 걸려서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결국엔 1,500만 원을 토해낸 거야. 그리고 이제 사과문 쓰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노조를 넘겨받았을 때 5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언론노조 사고집여 갖고 회비를 안 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언론노조에 가서 그동안 회비 얼마나 안 냈어 그랬더니 6천만 원을 안 냈다는 거야. 그 5천만 원 넘겨받았는데 6천만 원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앵꺼 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활동할 테니까 좀 깎아줘라. 그래서 일부는 탕감받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좀 내고 일부는 n분의 1 분할로 해가지고 납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납부했어요. 납부하고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6년, 제가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합원 수가 늘어나서 조합원이 330명까지 늘어났고 노조 회비도 지금 1억 원을 넘게 돌파를 했어요. 그동안 쌓인 비용.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쨌든 건실하게 노조를 잘 운영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상황이 정리되나 했더니 2018년에 그 유명한 종편 자본금 사태가 또 뻥 하고 터진 거야. 너네 이 종편 자본금 사태 뭔지 아시죠? 들어봤지?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알아? 그냥 어렴풋하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 느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종편이 들 때 원래 우리는 3천억 원 이상을 모아야 종편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3,950억 원을 모았다고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한테 이제 협찬을 받아갖고 3,950원의 출자를 받은 거지. 그 3,950억이면 훨씬 더 상회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종편 승인을 받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중복 출자를 했던 거야. 그래서 원래는 TV조선이나 뭐 채널A나 뭐 하나나 2개 정도 줄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명박 정부가 무슨 생각인지 조중동, 매경까지 4개 회사를 다 줘버린 거야, 종편을. 그러니까 하나나 2개만 생길 줄 알았는데 4개가 다 생겨버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10억, 여기도 10억, 여기도 뭐 40억을 뜯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출자를 취소한 거야. 그렇게 취소해가지고 납입해야 되는데 빵꾸 가는 비용이 500억 정도 됐던 거야. 근데 몇 달 안에 그 돈을 마련해서 납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빵꾸 난 거 어떻게 메꾸겠어요? 너네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메꾸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회사를 좌지우지하던 게 이우상 부회장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회사를 강하게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 부장들 있잖아요. 우리 MBN하고 매일경제신문의 부장들. 이거 신문에 다 나온 얘기예요. 부장들을 불러갖고 막 쌍욕을 해가면서 너네가 무능해갖고 생긴 일이니까 너네가 책임지고 다 맺거나. 그래갖고 그 부장들이 우리 1층, 회사 1층에 우리은행 있잖아. 우리은행에서 수십억씩 대출을 받아요. 30억, 40억씩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500억을 만들어갖고 그걸로 메꿔서 납입을 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 개인이 어떻게 30억, 40억 대출을 받아요? 뭐 누가 보증을 서줬겠지. MBN이 보증을 쓴 거야. 그러면 30억, 40억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가 얼마겠어? 이자가 몇 천만 원씩 나왔겠지. 그거 누가 내줬겠어? 그것도 MBN이 내준 거야. 그러면 그 주식은 그 부장 개인 주식이 아니면 MBN 주식이야. 이게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명 주주 논란이 생긴 거야.
이게 이 종편 자본금 문제예요. 그래서 500억의 차명 주주가 있었던 거고, 이거를 아마 내 생각에는 다른 종편들도 처음엔 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야. 갑자기 막 4개나 돼버리니까 출자가 취소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겠죠. 딴 데도 아마 그렇게 했겠지. 근데 문제는 딴 데는 몇 년 안에 그걸 다 정상화를 했어. 그러니까 아직 티 안 날 때 빨리 딴 데서 이렇게 또 추가 출자 받아갖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이게 다 맞춰놓은 거지.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인지, 그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걸 7년을 그냥 그 상태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을 그 상태로 그냥 묻어놓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부장들이 영원히 우리 회사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 부장 중에 한두 명이 퇴사를 하기 시작해요. 퇴사를 하면서 그 40억의 빚을 그냥 안고 퇴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회사에 넘기고 다음 부장한테 받으라고 넘기고 자기는 이제 퇴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 부장들이 다 좋게 퇴사하면 모르겠지만 회사한테 막 징계받고 뭐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떠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회사의 컨트롤을 벗어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잘못한 게 회사가 또 처리를 잘못했어. 그때 경리부가 되게 문제가 많았어. 이게 40억 정도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 안전하게 몰래 잘 숨겨놔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단체 보험이 현대해상이랑 들었거든. 그래서 너네도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하면 현대해상에서 건강보험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현대해상이랑 우리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일종의 가불관계잖아. 현대해상에 부탁해가지고 거기 계좌로 넣는 거야. 40억을. 근데 이 바보 같은 짓이. 왜냐면 현대해상은 금융사잖아. 그러니까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들여다본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뭉치돈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뭐지? 하면서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해상 관계자 전화해서 야 이거 뭐야? 뭔 돈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름 없는 지방에 그 주주 건설사나 이런 데다 맡겼으면 차라리 몰랐을 텐데 이렇게 대형 금융사에다 맡겨놓으니까 이게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일처리를 엉망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걸리고 나니까 금감원이 이거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사를 시작해가지고 아까 그 말한 그 퇴사한 부장들 불러서 이렇게 확인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2018년이 그 문재인 정부로 정권 바뀌는 거랑 같이 맞물리면서 그 이제 금감원이 이거를 쓱 흘렸지. 그래서 MBC하고 그 한겨레 뭐 경향이었나 뭐 이런 데 진보 언론들한테 흘려가지고 이게 빵 하고 MBN이 종편 그 승인 과정에서 이렇게 차명 주주로 해가지고 불법 승인을 받았다. 라고 해서 사건을 빵 하고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2018년 우리가 노조를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두 번째 해부터 바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이렇게 터져 나왔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MBN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3자라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승인 과정부터 정부를 속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논리적인 해법은 뭐겠어요? 승인을 취소하면 되겠죠. 그렇죠. 너네는 승인 과정에서 잘못했으니까 승인을 취소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인을 취소하면 MBN은 그럼 다시 보도 채널로 돌아가? 보도 채널을 이미 연합뉴스가 가져갔잖아. 그럼 우린 보도 채널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종편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중분해. 회사가 그냥 없어지는 거야. 방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500명의 직원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노조원도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조가 이렇게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랑 우리 전 지부장님하고 둘이 같이 방통위 앞에서도 기자회견하고 회사 앞에서도 1인 시위하고 우리가 2달을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불법 경영진 물러나라. 이런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불법 경영진 다 책임지고 물러나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한 거고 여기 보면 경영혁신연이라고 해서 이런 이런 경영진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대서 회장님이 용퇴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장대원 회장님이 원래 MBN 회장 겸임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퇴를 하시죠. 그래갖고 매일경제신문 회장으로 매일경 미디어그룹 회장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산원 뭐 인적쇄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장한 경영혁신연이 외부 인사를 사장으로 영임해라. 주요 임원의 임명동의제를 실시해라. 노조 추천 사회이사를 도입해라. 뭐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와이드 프로그램 추세해라.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임명동의제도 지금 뭐 어제도 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하여간 이런 난리를 겪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1인 시위를 하다가 당시 공동대표였던 장대원 회장님은 처음에 바로 이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사퇴했고 우리가 2달 정도 1인 시위를 한 결과 장대원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지금 현 부회장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이 원래 우리 회사의 공동대표였거든. 근데 이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마 그 재승인 직전에 아마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너 일가가 다 MBN에서 나가게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불법 경영진들을 일단 회사에서 다 배제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MBN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도 열고 뭐 사장 공모제 제대로 하라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6개월 영업정지라고 하는, 너네 회사는, 그 방통위의 최종 결정은, 너네 회사는 우리를 속였으니까 원래는 승인 취소해야 마땅하나, 차마, 그러면 500명이 갑자기 실업자가 될 테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승인 취소에서 한 단계 낮은 6개월 영업정지를 너네 회사가 버리다라고 처분을 딱 한 거야. 그게 이제 이렇게 이때쯤에 나오게 되는 거죠. 2021년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아도 우리는 망하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 멀쩡한 방송국이 6개월간 칼라바 띄우고 나서 6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6개월간 그 번호가 유지가 되겠어? 우리가 처음에는 의무전송 채널이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의무전송 채널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 칼라바가 뜨면 MBN은 바로 200번대로 밀리는 거였어. 200번대로 밀리고 칼라바 나오던 방송이 나중에 다시 10몇 번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 그건 엄청나게 돈을 써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SBS, CNBC도 20번대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몇십억씩 매년 쓴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아예 그냥 그때는 그냥 회사가 망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급하게 노사 합의를 맺어가지고 했던 게 이거야. 그 당시에 이 방통위 행정처분이 시행되더라도 임금 수준과 복지,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그다음에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투표 시행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노사가 이제 이 합의를 맺어. 이거 같이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했던 개혁안을 일부 사측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노사 합의를 맺은 거지. 그리고 이걸로 그해 임금 협상을 가름한 거야.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 걸로 하고 대신 실제로 6개월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직원들한테 피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받고 일단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지. 근데 이제 재판 과정이 계속 안 좋았고 특히 1심은 우리가 완전 패소를 해버렸죠. 그래서 1심도 패소하고 그래서 이제 1심이 만약에 이제 그대로 갔으면 이제 우리는 아마 1심이 2심에서도 그대로 갔으면 아마 3심도 굳어지고 그럼 우리는 6개월 영업정지, 지금 아마 6개월 영업정지 중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뽑을 일도 없었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 반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해울 대표가 해임이 되고 보도국장 신임 투표가 실제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5년씩 정치부장을 했던 최고의 에이스 기자들을 보도국장 후보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광익 선배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정창원 지금 기획실장님이죠. 여러분 교육했죠? 올라오셨지만 다 부결. 왜냐면 이런 난리를 겪었으니 경영진을 신뢰하겠냐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과 또 개인적인 흠결과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결국에는 이 회사가 냈던 두 명의 후보가 다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임명 동의자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물론 세 번째 했던 어제 또 최근에 보도국장 심 또 새로 한 거 알죠? 어제 투표는 압도적으로 찬성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러졌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큰 흠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통과시켜주자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통과됐지만 이때는 이제 이랬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1심에서도 패소해서 이제 우리가 엄청 핀치에 몰렸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2심까지 패소했으면 그때는 완전히 영업정지로 가는 거였거든. 그런데 이제 그때 또 내가 이렇게 상호 협력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제가 2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영상 증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진 않고 영상을, 우리 지하 스튜디오예요. 지하 스튜디오 내려가서 그 부장급 선배들이 기술부 부장님도 오시고 그래갖고 영상을 같이 찍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직원을 대표해서 영상 증언을 한 7분짜리 영상 증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6개월 영업정지가 그냥 6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6개월 영업정지가 굳어지면 우리 회사 망한다. 직원들 다 실업자 된다. 이런 걸 내가 노조위원장으로서 대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면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그 소설에 보면 그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을 1파운드를 베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재판관이 뭐라 그래? 1파운드의 살을 베어가되 피가 한 방울도 나선 안 되고 안토니오가 죽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그것처럼 6개월 영업정지가 회사를 죽게 하려는 건 아니었지 않느냐. 회사가 어쨌든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6개월 영업정지는 이거 너무 과한 조치다. 그래서 재판관님들의 베니스의 상인 속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영상을 찍어서 그걸로 자료로 이제 재판정에 제출을 했고, 뭐 꼭 그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정창원 실장님이 또 증인으로 가서 1시간 넘게 재판부에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2심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되는 거죠. 2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게 사실 1심에서 패소한 게 2심에서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마 그 퍼센트가 5%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그 사건이었어요. 그 2심 승소한 게. 그리고 2심 승소하고 나니까 3심은 거의 그냥 그도지거든. 2심은, 알잖아요. 3심은 원래 2심에 그냥 법리 검토만 하고 끝내잖아요. 누구 증인 부르는 일도 없고, 재판을 안 하고 서류만 보고 그냥 끝낸다고.
그래서 3심에서도 그냥 그 2심의 결과가 그대로 인용이 돼서 결국엔 6개월 영업정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대법원이 결국엔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2020년에 받았던 6개월 영업정지로부터는 벗어났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뭐 들었겠지만 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그 죄에 대한 처벌이 6개월이 너무 과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지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 그래서 재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야. 6개월이 아닌 다른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처분이 뭐냐? 그건 아직 안 정해진 거야. 그걸 누가 정하냐? 방통위가 정하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지금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한 명밖에 없잖아. 방통위 합의기구인데 다른 위원들 좀 선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있는 방통위가 이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몇 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통위, 그러니까 정부가 아마 정부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뭐 이진숙을 날리고 새 방통위원장이 들어오든 아니면 뭐 독임제국으로 바뀌어서 다시 장관이 운영하는 방식이 되든 어쨌든 이게 다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방통위가 구성되고 거기서 다시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사실 논리적으로는 6개월이 안 된다고 한 거지 5개월도 가능하고 3개월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하긴 하지.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11년이고 그 당시 경영진이 이미 다 퇴사했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리고 지금 직원들은 그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고. 이거는 진짜 소수의 부서장들하고 경영진 사이에서 밀실에서 그렇게 처리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이건 언론자유 침해라고 해서 2심에서 승소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특정 대월을 아예 그냥 영업정지 때리는 그런 식의 처분은 못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관측을 하는 거고 또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그때 벌어진 일을 갖고 지금 직원들을 처벌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좀 개연성이, 설득력이 약하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심야 영업정지나 아니면 과징금, 그냥 과징금을 일부 내고 넘어가는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징금 상한액이 9천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9천만 원 내고 터는 건 너무 좀 약하잖아. 그래서 과징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는 방송 발전 기금을 낸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지금 찾아보려고. 근데 그것도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조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노조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된 거야. 이거를 대응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중간에 이걸 선수를 바꾸겠어요. 그래서 나하고 나석주 선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쭉 3번 연임을 하면서 6년을 했고 나석주 선배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내가 또 이어받아서 지부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11대 지부장으로 이 선거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조합원도 한 발짝만 앞서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조합원 선거를 했고 제가 후보시장에 내렸던 경영은 공약은 이제 밥값 없는 MBN. 그래서 밥값 문제가 여러분이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면 그동안은 5천 원을 보상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영수증 처리되면. 근데 그거를 지금 7천 원까지 조금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연말성과급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던 거를 다면평가제를 주장했는데 다면평가제까지는 안 갔고 자기평가제라고 해서 스스로 내가 내 업적을 일부 적어내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우개선과 격차에서는 특히 이제 직군별 그리고 이제 그 계약직에서 넘어오신 분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이 임금이 여전히 계약적 때 임금 그대로 그냥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지금 경영지원국에서 협의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임금 피크제도 사실 우리가 너무 심해. 너네는 아직 임금 피크제는 먼 얘기겠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과장 이상 승진을 못하면 55세부터 임금 피크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자는 과장이 없으니까 너네는 차장이지. 차장 승진하면 그 다음에 57세부터 들어가요. 근데 57세라고 해도 57세부터 임금 피크제가 시작하면 첫 해에는 임금이 6개월치만 줘. 그러니까 50%로 팍 깎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에는 5개월치. 세 번째에는 4개월치. 6, 5, 4개월치만 월급을 주는 거야. 마지막 3년은. 대신 현업을 안 해. 현업을 안 하고 안식년에 들어가면서 임금이 팍팍팍 깎이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제 SBS나 딴 데를 보면 90%, 80% 1년 안식년 이렇게 가거든. 근데 우리는 6개월, 5개월, 4개월치에다가 3년 안식년이니까 사실은 한참 일할 나이에 강제 은퇴를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한 제도죠, 사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상화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했는데 회사는 자기한테 유리한 제도니까 왜 노사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노사가 동의해야 바꿀 수 있거든. 근데 우리만 주장한다고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용노조시들에 그렇게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왜냐면 그분들은 아직 젊었으니까 임금 피크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지. 근데 결국 10년 지나니까 다 임금 피크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리한 제도를 맞았던 거죠.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고 아마 이건 정년 연장이 돼야 그거랑 연동해가지고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금 우리는 학자금 지원을 자녀 2명까지 60%인가를 2명한테 지원해주거든. 50%인가. 근데 절반 정도를 2명을 지원해주는 거야. 대학교 학자금을. 근데 사실은 나만 해도 결혼을 안 했거든? 이제 결혼 플루 세대라 책도 썼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직 다 결혼 안 했죠.
그리고 결혼 언제 할지 모르고 자식도 예를 들면 2명이나 낳을지 모르잖아. 근데 1명만 나와도 절반만 지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럼 1명 낳으면 100%.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내가 대학원을 갈 테니까 본인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해줘라. 라고 내가 공약 때 얘기를 했고, 임금협상, 단체협상 때도 주장을 했는데 회사가 아직 받아주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단협 때도 이걸 주장하려고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노사협의회나 공정위나 편성위 이런 노사 간의 협의기구를 활성화해서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노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노조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6개월이 끝나면 그때부터 노조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가입이 되고, 아마 그때쯤 되면 내가 다 연락을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로, 서면으로 써서 파일로 제출하면 돼요. 가입이 되면 여러분 월급에서 1.1%가 노조 회비로 공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언론노조 본조에서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70%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민주노총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을 가보니까 이거는 지부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대개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회비를 내면 거의 다 중앙으로 가고 지부로는 조금 내려주거든. 중앙에서 70% 쓰고 지부에 20% 남겨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앙에서 25% 쓰고 지부가 75% 쓰는 구조니까 지부에 훨씬 더 많은 거야. 왜냐하면 언론노조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언론노조는 원래 언노련이라고 해서 각 기업별 노조가 먼저 있었고 그 기업별 노조들이 연맹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게 언노련이야. 그 언노련이 언론노조로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부가 더 센 구조인 거야. 중앙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정치권에서 오해를 하는 게 언론노조가 뭐 KBS, MBC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전혀 아니 거꾸로예요. KBS, MBC가 언론노조를 좌지우지하는 거지. 언론노조 자체는 힘이 없어요. 민주노총 안에서도 집회 나가면 몇만 명 모이는 집회에 언론노조 한 50명 모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원도 적고 실제로는 발언권도 되게 약하고 힘이 없는 노조인데 옛날에 권영길 위원장이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대선 후보까지 가고 뭐 이런 기억이 있어서 언론노조가 뭐 민주노총의 브레인이고 민주노총을 뭐 다 뒤에서 뭐 좌지우지 이런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활동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 힘이 없다. 이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부에 오히려 예산이 많이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노조 회비도 꾸준히 늘어나가지고 1억 원을 돌파한 거야. 지금 쌓여 있는 돈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회식하면 회식 지원도 하고 이런저런 그 직원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이랑 추석 명절 되면 5만 원씩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실 노조에 든다는 건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징계를 당할 수 있잖아. 이게 징계 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징계위에 올라오잖아. 그러면 노조원이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징계해요. 근데 노조원이면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그래서 노조 셋, 사측 셋 해가지고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재판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노조원의 변호사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변호를 해주고 실제로 그래서 해고당할 뻔했던 직원을 우리가 막아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PD 하나가 선배를 술자리에서 날라차기를 했어. 그래갖고 얼굴을 팍 때려가지고 이거 폭행이잖아. 이건 그냥 형사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폭행이니까 자동으로 해고네.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써갖고 왔더라고 다음날. 그러길래 아니 이게 사표 일단 집어넣고 어떻게 된 건지 자초정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국장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게 막 갑질하고 외주업체에 끼고 심지어 술자리에서 자기한테 막 노골적으로 충성맹세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 못하겠다고 하니까 숟가락을 들어갖고 던진 거야 술자리에서. 그래서 맞진 않았지만 벽에 탁 맞고 막 그것도 폭행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는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본인이 잘 해명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나중에 형사소송 들어올까봐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대신 사측한테 설명을 해줬지. 그 국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 단순히 이거 일방적인 피해관계로 볼 일이 아니다. 이거 쌍방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납득을 해서 원래는 해고할 사안인데 그러니까 뭐 6개월 정직인가 3개월 정직으로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 국장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보직 해임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때 해고됐으면 그 폭행으로 해고됐으면 그 다음에 나가서 노가다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6개월 정직하고 돌아와서 지금 PD 잘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인생이 완전 달라진 거죠. 노조 가입했던 거예요. 노조 가입 안 했으면 짤없이 해고당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들듯이 웬만하면 노조에는 가입을 하는 게 좋고 지금 너네 뭐 영치부 선배들도 거의 100% 다 가입했고 차장급 말고 편기자급 그 다음에 이제 취재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회사는 그냥 거의 정규직 사원은 100% 다 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특별한 사람 빼고는. 자,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나 공정방송이나 편성이나 이런 그 제도들을 통해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회사에 어떤 건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원래 부서장을 통해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만 부서장들이 잘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노조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뭐 공방이나 뭐 편성위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노조가 뭐 요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거 이제 제휴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거기 가면 뭐 10% 할인해 준다, 15% 할인해 준다, 뭐 그런 정보도 계속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6개월 영업 정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왜냐면 재처분이 끝난 게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고용상의 위기가 왔을 때 그래도 노조가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야 그런 고용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의무 가입 이런 건 아니에요. 가입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야. 6개월 뒤에 수습 마치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가입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2023년 내가 노조위원장 되고 첫 번째 임단협 때 이렇게 평가제도 바꾼 거. 그거를 노보로 소개한 거고. 요거는 작년 임금협상 때. 그때는 이제 추석 6개월. 그동안은 회사가, 우리는 5만원씩 선물을 줬지만 회사에서는 명절이라고 선물 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올해 추석부터 명절 선물을 주기로 지난번 단체 임금협상 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너네부터는 아마 올 이제 추석부터는 명절 선물을 회사에서 주는 걸 받을 거야. 뭘 줄지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회사는 어떻게든 이렇게 좀 싸게 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노조가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6개월 뒤에 가입하시면 또 MBN 조합원으로서, 또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잘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